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헬스 앤드 웰빙 현대인의 총체적 건강혁명, 들어가며 웰니스 패러다임의 전환. 21세기 건강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프지 않은 상태를 건강으로 여겼다면 현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추구하는 웰니스 웰너스로 확장되었습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 글로벌 웰너스 인스터투트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는 5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매년 5 내지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삶의 질을 재정의하는 문화적 운동입니다. 1. 기능영양학 음식을 약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 기능영양학의 핵심 원리. 기능영양학 펑크셔널 누트리션은 영양소를 단순히 칼로리나 매크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로만 보지 않고 우리 몸의 생화학적 기능을 최적화하는 도구로 바라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던 말이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기능영양학의 핵심은 개인화 퍼서널러제이션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소화, 흡수, 대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장내 미생물, 생활환경, 스트레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유제품이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장 내지 뇌 축권 -BRAIN 엑서스의 발견. 최근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장내 미생물과 건강의 관계입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을 넘어 면역 체계, 호르몬 생성, 심지어 기분과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의 9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은 배가 제2의 뇌라는 말이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과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를 적절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발효식품 김치, 요거트, 콤부차, 사워크라우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염증 식단의 중요성.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치매 등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공통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능영양학에서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강조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강황커큐민, 생강, 베리류, 녹차,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정제 설탕, 트랜스 지방,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촉진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20대 1에 달하지만 이상적인 비율은 4대 1 또는 2대 1입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크게 개선됩니다. 혈당 관리와 인슐린 민감성.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혈당 상승은 에너지 크래시, 집중력 저하, 식욕 증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기능영양학에서는 식사 순서와 조합을 통해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한 후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식초, 특히 사과 식초를 식사 전에 섭취하면 혈당 반응이 20 내지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 후 10 내지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건강과 에너지 생성.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 ATP로 전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 인지 기능 저하, 근육량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 L카르니틴, 마그네슘, B비타민군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지원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시간 제한 식사 타임 -리스트릭터드 이팅은 미토콘드리아의 자가 포식 MITOPHAGY를 촉진하여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돕습니다. 16대 8 방식.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창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2. 수명 연장과 안티에이징 건강한 노화의 과학. 수명 연장학의 4대 기둥.
현대 노화 연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수명 HEALTHSPAN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수명 연장 항론제버티 사이언스에서는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 가능한 대상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영양 최적화입니다. 칼로리 제한약 20내자 30% 감소은 수많은 동물 실험에서 수명 연장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더 실천 가능한 대안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하되 특히 류신이 풍부한 고품질 단백질살 고기, 생선, 달걀, 콩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과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 중 SARCOPENIA를 예방하기 위해 주 2 내지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세포 복구와 재생이 일어납니다. 79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치매,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18도 내지 20도 유지하고 잠들기 2 내지 3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면역 기능 저하, 염증 증가,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 단축을 초래합니다. 텔로미어 길이는 생물학적 나이의 지표로 짧아질수록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 노화 연구의 권위자들은 노화의 9가지 특징 홀르마크스 오브 에이징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DNA 손상 누적, 텔로미어 단축, 후성 유전적 변화, 단백질 항상성 상실, 영양 감지 기능 저하,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세포 노화, 줄기세포 고갈, 세포 간 소통 장애가 포함됩니다. 이 중 세포 노화 셀리얼러 선에선스는 특히 주목받습니다. 손상된 세포가 죽지 않고 남아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면서 주변 건강한 세포까지 노화시킵니다. 이런 좀비 세포를 제거하는 세놀리틱 SENOLYTIC 물질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케르세틴과 피세틴 양파, 사과, 딸기의 함유 같은 천연 물질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NAD와 시르투인 활성화. NAD 니코티나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는 세포 에너지 대사와 DNA 복구의 필수적인 조효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NAD 수치가 감소하면 시르투인 SIRTYNS이라는 장수 유전자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시르투인은 DNA 복구, 염증 감소,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에 관여합니다. NAD 수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운동, 단식, 사우나 같은 호르메시스 HORMESIS, 적당한 스트레스 자극이 있습니다. 영양 보충제로는 NMN니코티나미드 모노뉴클레오티드과 NR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적 포도주의 함유도 시르투인 활성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포식 AUTOPHAGY 세포의 자기 청소. 자가포식은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과 소기관을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세포의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노화와 질병을 예방합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자가포식 메커니즘 발견에 수여되었습니다. 자가포식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식입니다. 12 내지 16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자가포식이 시작되며 24 내지 48시간 단식에서는 더욱 강화됩니다.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도 자가포식을 유도합니다. 커피, 녹차의 폴리페놀, 스페르미딘밀 배아, 버섯, 숙성 치즈의 함유도 자가포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몬 최적화와 생체 리듬. 호르몬 균형은 건강한 노화의 핵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유지와 지방 분해,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율에, 성호르몬은 뼈, 건강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 수치는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호르몬 대체 요법이나 자연적 최적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고 세로토닌이 증가하여 기분과 에너지가 향상됩니다. 저녁에는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대사 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입니다. 3. 정신 건강과 마인드풀리스 마음의 웰빙. 정신 건강의 위기와 패러다임 전환.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울증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질병 부담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안, 우울, 번아웃이 급증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신건강은 더 이상 정신과적 질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리해야 할 삶의 영역입니다. 정신적 웰빙은 부정적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관계를 맺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마인드풀리스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 마인드풀리스 MINDFULNESS는 현재 순간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불교 명상에서 유래했지만 현대에는 종교적 맥락을 벗어나 심리치료와 스트레스 관리 도구로 활용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마인드풀리스 명상이 뇌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8주간의 마인드풀리스 기반 스트레스 감소 MBSR 프로그램 후 해마 기억과 학습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고 편도체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의 활성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의 증거입니다. 마인드풀리스 실천은 간단합니다. 하루 5 내지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관찰한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에서도 걸으면서, 식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현재 순간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과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도전에 대응하게 합니다.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 의사결정과 자제력을 위축시키고 편도체를 과활성화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는 스트레스와 역경에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수 있는 기술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요소로는 긍정적 관계, 목적의식,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감정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기록하는 감사 일기,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기,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인지 재구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웰빙과 정보 다이어트. 현대인은 하루 평균 3 내지 4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에 쏟으며 소셜미디어는 비교와 질투, 낮은 자존감을 유발합니다. 알림,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은 우리의 주의력을 조각내고 깊은 집중과 사색을 방해합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없는 시간대에 기상 후 1시간, 취침 전 1시간을 정하고 침실에 휴대폰을 두지 않으며 주말에는 소셜미디어를 멀리합니다. 알림을 최소화하고 흑백 모드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유혹이 줄어듭니다. 정보 다이어트도 중요합니다. 뉴스는 주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불안과 무력감을 키웁니다. 뉴스 소비를 하루 15 내지 30분으로 제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택하며 수동적 소비보다는 능동적 학습을 지향합니다. 사회적 연결과 관계의 힘.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성인 발달 연구에서 가장 명확한 결론은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고 강한 사회적 연결은 면역 기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피상적인 수백 명의 연결보다 진정으로 취약함을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의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 공감 표현, 감사 전달, 함께하는 시간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공동체 참여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 공동체 등은 소속감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 옥시토신,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헬퍼스 하이 헬퍼즈 하이 효과가 있습니다. 4. 통합적 웰니스 지속 가능한 삶의 설계. 웰니스의 8차원 모델. 국립웰니스연구소 내셔널 웰너스 인스터투트는 웰니스를 8가지 차원으로 정의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영적, 직업적, 환경적, 재정적 웰니스입니다. 진정한 웰빙은 이 모든 영역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신체적 웰니스는 앞서 다룬 영양, 운동, 수면입니다. 정서적 웰니스는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지적 웰니스는 평생 학습과 창의성, 호기심입니다. 사회적 웰니스는 의미 있는 관계와 소통입니다. 영적 웰니스는 종교와 무관하게 삶의 의미, 목적, 가치관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직업적 웰니스는 일에서 만족과 성장을 느끼는 것입니다. 환경적 웰니스는 안전하고 조화로운 공간에서 사는 것이며, 재정적 웰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 설계와 행동 변화. 웰니스는 일회성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강조하듯 1%의 개선을 매일 반복하면 1년 후에는 37배 나아집니다. 습관 형성의 핵심은 동기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환경을 설계하여 좋은 습관은 쉽게,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듭니다.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고 건강한 간식을 눈에 띄는 곳에 두며 명상 앱을 홈 화면에 배치합니다. 습관 쌓기 앱 스태킹도 효과적입니다. 기존 습관 뒤에 새 습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 5분 명상하기, 양치질한 후에 플랭크 1분 하기처럼요. 작게 시작하여 1분, 1회, 1페이지 저항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 리추얼과 의식의 힘. 일상에 의식 리추얼을 더하면 평범한 행동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변합니다. 아침 루틴 스트레칭, 명상, 저널링, 저녁 마무리 루틴 독서, 감사. 일기, 디지털 디톡스는 하루의 안정감과 리듬을 줍니다. 계절과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것도 웰니스입니다. 봄에는 디톡스와 새로운 시작, 여름에는 활동과 사회적 교류, 가을에는 수확과 감사, 겨울에는 휴식과 내면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자연스럽게 살아온 방식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웰니스의 통합. 개인의 웰니스는 지구의 웰니스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환경 파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는 결국 인간 건강을 위협합니다. 지속 가능한 선택은 자신과 지구 모두를 돌보는 일입니다. 식물 기반 식단을 늘리고 지역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건강과 환경 모두에 이롭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은 운동이 되면서 탄소 발자국을 줄입니다. 미니멀리즘,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은 소비를 줄이고 의미를 더합니다. 자연과의 연결도 웰니스의 핵심입니다. 산림욕 포러스트 베이딩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며 기분을 개선합니다. 주말마다 숲이나 공원을 걷고 집에 식물을 키우며 창문으로 자연광을 받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맺으며 웰니스는 여정입니다. 웰니스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과 적응의 과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압도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배우는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하며 나선형으로 성장합니다. 공동체를 찾으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되고 책임감이 생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투자입니다. 영양사, 트레이너, 치료사, 코치는 개인화된 지침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웰니스가 또 하나의 할 일 목록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웰니스는 문 계속 즐거움과 자유여야 합니다. 완벽한 식단, 완벽한 운동 루틴, 완벽한 명상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8020 원칙을 기억하세요. 80%는 건강한 선택을 하고 20%는 유연하게 즐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바이오 해킹과 개인 최적화. 최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 해킹 BIOHACKING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해킹은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여 신체와 정신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워치, 연속 혈당 모니터, 수면 트래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속 혈당 모니터 CGM을 착용하면 어떤 음식이 자신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인화된 데이터는 매우 유용합니다. 수면 트래커는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의 비율, 수면 중 각성 횟수를 보여주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바이오 해킹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집착하여 오히려 불안해지거나 자신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방법 과도한 보충제, 위험한 단식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호르메시스 적당한 스트레스의 이점. 호르메시스 HORMESIS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키는 현상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이 생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운동은 대표적인 호르메틱 스트레스입니다.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주면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냉온욕 콜드 익스포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물 샤워나 냉수욕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규칙적으로 하면 순환계가 강화되고 갈색 지방혈을 생성하는 건강한 지방이 활성화되며 기분과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 히트 익스포저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연구에서 주 47회 사우나를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50% 낮았습니다. 사우나는 열충격 단백질 히트 샤크 프로틴즈를 활성화하여 세포 복구를 돕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호르메틱 스트레스로 몸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도록 자극합니다. 핵심은 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하면 오히려 해롭고 전혀 없으면 약해집니다. 보충제 필요한가? 과대 광고인가? 보충제 시장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보충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음식에서 모든 영양소를 얻어야 하지만 현대 농업 방식, 토양 고갈, 가공식품 증가로 인해 영양소 밀도가 낮아졌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강한 보충제로는 비타민 D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생활하여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기능, 뼈 건강, 기분 조절에 중요하며 결핍은 우울증, 골다공증,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됩니다.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하루 1000 내지 2000 IU를 보충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EPA, DHA도 고려할 만합니다. 생선을 주 2 내지 3회 먹지 않는다면 고품질 피쉬 오일이나 조류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 뇌 기능,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수면의 질 개선, 근육 이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가 흡수가 잘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 복용 후나 소화 문제가 있을 때 유용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여 행복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